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서울 한강 이남, 즉 강남이라고 하면 영등포구를 좀 단연 떠올리셨는데요. 그 이후로 강남 개발이 좀 본격화되면서 영등포는 좀 낙후된 이미지라는 게 좀 덮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랬던 영등포구가 대대적인 변신을 거듭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에서는 탁 트인 영등포의 미래를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153-2594번, 013-3366-0110번 전화 문자 각각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임장 활동을 뛰어오느라 굉장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김미정 캐스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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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터 김미정입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무더운 햇살이 내리쬐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등포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주제가 탁 트인 영등포의 미래를 주목하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주제는 이게 아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네. 원래 처음에 기획할 때는 이 10년 후 가장 많이 변화될 지역 탑3를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대다수 분들이 이 영등포를 많이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 내에 영등포 지역만 얘기하는 것도 이거 모자라겠다 싶어서 아예 오늘은 제가 영등포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등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대형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까지 꼽을 정도인지는 굉장히 궁금한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의 캐치프레이즈가 탁 트인 영등포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조사가 철저하신데요. 네, 이 영등포구가 내세우는 현재 도시 브랜드가 바로 이 탁 트인 영등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와,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잘 지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강남구에 비해서 좀 낙후된 느낌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 오래된 건물이나 또 무분별하게 들어선 상업지역들, 그리고 노점상, 또 영등포 로터리까지 굉장히 좀 답답하고 갑갑한 인상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대대적인 개발이 영등포 지역에 집중되면서 황골탈퇴, 상점 벽해와 같은 이 사자성어가 떠올릴 정도로 이 영등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빅데이터 키워드를 잘 살펴보면요. 영등포와 부동산 관련 이 단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글자로 되어 있는 도시 정비 사업, 뉴타운, 개발, 이 도시 재생 등도 보이실 텐데요.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영등포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이건 좀 뜰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10년 뒤에는 몰라보게 발전하는 이 지역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등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미정 캐스터가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영등포를 취재 갔을 때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뜰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또 마지막에 설명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영등포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네. 해왔거든요. 이 영등포가 찾아보니까요, 이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인 2030 서울 플랜에서 이 기존 부도심에서 서울의 3대 도심 중 한 곳으로 승격을 했다는 점을
중심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3도심 하면 한양도성,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렇게 세 곳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사대문 안이나 여의도, 그리고 강남의 경우에는 뭐 이미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또 도심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등포만 아직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반대로 이 영등포가 미래에는 여의도나 강남처럼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가격 상승 여력까지 높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또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과 뉴타운 지역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이 있고요. 또 이미 완공되어서 입주한 곳도 있지만 아직 개발이 남은 곳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등포 지역의 지적 편집도를 살펴보시면요. 이 우측의 여의도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영등포의 경우에는 영등포역 인근에 분홍색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또 그 인근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이고 또 이외의 대다수 지역이 푸른색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1, 2,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은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 지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용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 전후라면요.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4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13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등포 일대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또 용적률의 차이는 당연히 땅값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정 씨, 저 지금 마치 논문 발표 듣는 기분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은 준비를 해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방송 준비하는 동안 밖에서 열심히 발로 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네, 미정 씨 덕분에 정말 저희 방송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영등포에는 많은 호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용적률이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서 높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만 보셔도 영등포를 좀 주목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등포의 이제 현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할지 전망에 대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현재도 좋지만 10년 후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 영등포. 본격적인 영등포 취재에 앞서 먼저 부동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년 뒤에 가장 많이 변화될 지역으로 영등포구를 꼽아주셨잖아요. 사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영등포에 주목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영등포 권역 자체가 앞으로 많은 대형 개발들을 안고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영등포가 갖고 있는 그런 그동안의 노후화된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뭐 영등포 뉴타운이랄지 신림 뉴타운이랄지 그런 것들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변화가 되고 있고 하지만 강남권과 비교해서 상당히 현재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접근하시기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영등포의 가장 큰 특징인 또 여의도를 끼고 있고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뭐 6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이런 직주 근접성의 장점을 갖고 있는 뭐 영등포 지역들 많은 주거 시설들 주택 지역들 자체가 상당히 유망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이 영등포 내에도 뭐 물레동이라던가 뭐 신길 뉴타운 이렇게 굉장히 지역이 넓잖아요. 제가 이제 곧 취재를 나갈 건데 이 영등포 지역에서도 어떤 부동산에 제가 주목을 좀 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경인로 개발이죠. 영등포 역사 바로 앞을 가로질러 가는 도로 자체가 경인로인데 그것이 이제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변화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이런 용적률의 상승을 통해서 높은 고층 빌딩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그러한 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 토지의 가치도 상당히 상승했을 뿐더러 교통 자체도 영등포 로타리가 경인로에 끼어 있는데 영등포 로타리도 이제 철거가 되면서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져요. 버스도 좋아지고 지하철도 좋아지고 영등포 역사가 또 민자 개발로 인해서 역사가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들이 압축적으로 집약이 되어져 있는 영등포 역사, 그 주변에 그 영등포역을 끼고 있는 그 주변 지역들, 영등포동이 상당히 그러한 입지적인 장점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상당히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앞으로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밀집하고 있는 그런 영등포 역사 주변의 입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말씀대로 이 영등포역 근처에 1, 2인 가구를 위한 좀 소형 집을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영등포 지역. 그중에서도 전문가의 조언대로 경인로 개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 분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부동산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의도 바로 인근에 위치한 1.5룸과 2룸 더블 복층형 오피스텔로 영등포 뉴타운 등 많은 개발 호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2룸 위주 약 150세대로 구성되고 있어 구조 및 규모 등에서 주변 원룸 위주 오피스텔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과는 차별화된 오피스텔이라고 하니 먼저 오피스텔 내부의 모습부터 살펴볼까요? 아니, 복층이 하나가 아니네요. 네, 복층이 방마다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방은 2개지만 복층까지 포함하면 방이 4개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 무슨 일이에요? 너무 좋아 네, 보여요. 그렇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이 복층이 너무 로망이었던 게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자 주인공들이 이런 데서 좀 우아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원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룸에 살다 보면은 솔직히 이게 자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하다가도 계속 침대에 가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자는 공간, 그다음에 일하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층에 방이 2개가 있고 그 위에 복층에 또 방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한 곳은 온전한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한 곳은 침대를 놓고 잠자는 곳으로 쓰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이쪽에는 창호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주방도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고요. 두 번째, 여기 아일랜드 식탁, 오피스텔에서 보기 쉽지 않은 구조죠. 네, 요 밑에 보시면 광파 오븐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이 공간을 보시면 일반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니, 김치 냉장고를 오피스텔에다가 넣어준다는 게 너무 탐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닫아놓으니까 약간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죠. 네. 네, 이곳은 테라스 공간인데요. 테라스가 있다고요? 네, 일부 세대의 경우 굉장히 넓은 테라스가 제공되어서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의자 하나 놔두고 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데요? 투룸에 이어 이번에는 분리된 거실이 있는 1.5룸의 실내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신기했던 게요. 이 현관을 열자마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복층이 펼쳐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통 복층형 오피스텔의 경우 화장실 천장을 바닥으로 쓰기 때문에 복층부가 앞쪽에 배치되게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입구에서 보시면 굉장히 어둡고 천장이 낮아서 답답해 보이는 점이 있는데 저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복층부를 반대쪽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복층부에 창호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야가 정말 좀 확 트인 느낌이에요. 또 이렇게 어떤 점들이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복층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복층 높이가 1m 20에서 1m 25cm 사이인데 비해 저희는 1m 30cm가 넘기 때문에 복층에서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제가 어쩐지 이렇게 슬쩍 위로 올려다 봤는데 보통은 좀 앉아있으면 천장이 바로 닿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복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확실히 다른 곳보다 층고가 높아서 쾌적한 복층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인 만큼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옵션들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건조 기능까지 갖춘 드럼 세탁기, 그리고 빌트인으로 설계된 냉장고, 침실에 있는 수납장과 옷장도 빌트인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한 보안 장치와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요즘 인기 주방 가전이죠.
열 손실 없이 실내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전열 교환기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 오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했는데 정말 위치가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자랑할 만한 점,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주변을 보시면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 서울 2030 개발계획, 쪽방촌 복합개발, 영등포 로타리 정비사업 등 너무도 많은 개발 호재 그 중심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블 복층형 설계 및 복층부 창호 설치로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세 번째로는 여의도까지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인데 가격은 여의도 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또한 주변 신규 공급되는 오피스텔과 비교해 보아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실주거 및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어 공실에 대한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또한 뛰어난 장점입니다. 정말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복층 구조에다가 호재가 많은 건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이거는 제가 약간 탐이 날 정도로 너무 좋은데, 그렇다면 이 지역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 2030 개발 계획을 보면 2030년도까지 영등포 개발을 완료하여 중구, 종로구와 더불어 영등포를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서서 언급한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 서울 2030 개발 계획, 영등포 로타리 정비 사업 외에도 제2세종문화회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신길 뉴타운 등 개발 호재가 넘치는 영등포이고, 이곳 영등포 오피스텔 또한 뉴타운 바로 옆에 있어 개발 완료 시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광역철도망 또한 기존의 1호선과 5호선, 경부선 KTX에 더불어 GTX-B, 신안산선, 신림선 등이 확정되어 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혜도 예상됩니다. 이곳 영등포 오피스텔의 경우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역, 신길역 등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여의도와 가까운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현재 시세는 여의도보다 훨씬 저렴하게 형성되어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높다는 점 또한 주목하셔야 합니다. 네, 실거주 목적은 물론이고 이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까지 주목해 볼 만한 이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노란 톡방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이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이사 김미정 캐스터와 함께 저희가 화면을 통해 만나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층형 오피스텔인데 굉장히 좀 특색 있게 보이거든요. 제가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복층이 개인적으로 좀 저희 로망이거든요. 로망이요? 네. 어떤 면에서 로망인가요? 제가 지금은 원룸에 살고 있는데 이게 공부를 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이랑 그다음에 휴식 공간이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앉아있다가 자꾸 침대만 보게 되면 눕고 싶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난감했었는데 이렇게 공간이 좀 분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예쁘다 보니까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네, 인테리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 맞습니다. 저도 제 방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있고만 싶거든요. 너무 공감 가는 얘기였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띄니까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형 오피스텔에는 또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네, 제가 현장에 다녀오니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사실 복층 구조라는 특성상 굉장히 층고가 높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내 개방감이 좋아서 답답하지 않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층과 2층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요.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도 훨씬 더 넓고 또 공간 활용도가 좋아서 수납하기에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부분 외에도요. 무엇보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집이 예쁩니다. 네, 인스타 감성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이런 이국적인 매력도 있고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이 확실히 복층 구조가 더 감성을 만족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기회가 되면 정말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층고가 높다라는 부분은 정말 트여 있는 느낌이 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집이 아니라 넓은 카페나 굉장히 좋은 곳에 놀러 온 그런 느낌도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단순히 그냥 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1, 2층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느낌,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오피스텔만 이야기 나눠볼 게 아니라 주변의 위치는 어떤지,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영등포가 제가 앞서서 서울의 3대 도심 중 네. 하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또 입지도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는 서울의 3대 도심이자 서남권의 중심으로서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서 입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편에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한 여의도가 보이실 텐데요. 이 여의도의 경우에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고 또 고층 빌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주거시설은 부족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직주 근접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영등포 일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교통망을 살펴보면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또 지하철의 경우에는 1호선과 5호선의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2호선과 9호선의 접근성 또한 우수한 곳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입니다. 확대된 지도를 보시면요.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반경 약 500m 내외로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경인로를 통해서 여의대로 및 올림픽대로 진입도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명 브랜드 백화점과 대형 복합 쇼핑몰 등 생활 편의 시설은 물론이고요. 이 대형 병원들도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우수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이 이 주변에 다수 포진해 있는데요. 이렇게 정비사업이 차츰 완료되어 간다면 영등포 일대의 미래 주거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블 역세권입니다. 1호선과 5호선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2호선과 9호선, 환승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많은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3대 도심으로 꼽힐 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훌륭할 것 같거든요. 어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좀 불리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영등포 지역의 재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서울 내에서도 재정비 사업이 특히 집중되어 있는 곳 바로 이 영등포 일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등포 뉴타운은 물론이고 인근의 물레동과 신길동까지 이 재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등포 도심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등포 역세권의 경우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집창촌이나 쪽방촌이 아직 남아있는 노후 취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재탄생될 예정인데요. 단순히 주변의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서 현재 영등포 구청장이 이곳을 영등포의 중심이자 랜드마크로 도약시키는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선과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호재 중에서는 신안산선을 꼽고 싶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여의도역의 GTX B 노선도 큰 호재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안산선을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우선 2019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벌써 착공 3년 차를 맞이한 확실한 교통호재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철도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던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와 영등포, 여의도를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나 노선의 길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노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은 평균 운행 속도가 120km로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 급행열차보다도 빠르다고 하는데요. 예정대로 2024년에 신안산선이 개통된다면 영등포 일대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 더욱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호재들이 많은데 특히나 교통 호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등포가 낙후된 곳도 있지만 이미 개발이 많이 된 곳도 있거든요. 뭐 주변에 굉장히 큰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또 호텔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후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더 좋아지고 한골탈태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도시, 3대 도심이라고 좀 불릴 만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이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호재가 좀 하나가 있긴 있어요. 네, 어떤 호재?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미정 씨는 살짝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상습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9월에 개통이 되는 월드컵 대교랑 서부간선 지하도로라고 합니다. 이곳이 좀 많이 막히긴 해요. 저도 사실 네. 가끔 얻어 타면서 네. 이 부분 좀 살짝 막힌다라는 실감은 좀 들긴 했었는데요. 서부간선도로가 이 영등포 중심도로인 경인로와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새벽 시간에도 막힌다라고 할 정도로 상습 구간이라고 해요. 뭐 그 시간에 제가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상습 구간인 것 같은데 이제 지하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영등포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성산대교 옆에 월드컵 대교까지 개통을 하면 한강 이 남북을 좀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더욱더 좋아질 것 같아요. 성산대교도 좀 많이 막히는 곳이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출근 시간에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교통이 좀 더욱더 편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등포 지역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앞으로 미래 가치가 정말 빛날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가격도 솔직히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 서울 내 공시지가 상승률 2위 지역이 바로 이 또 영등포구더라고요. 2위요? 네. 그러면은 뭐 1위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1위 지역은 어디인가요? 1위는 사실 충분히 예. 좀 예상이 가능하실 네. 것 같은데 바로 그곳인가요? 강남구입니다. 네. 네, 그곳입니다. 네. 네, 이렇게 자료를 보면 강남구의 상승률이 14.1%로 1위고요. 영등포구가 13.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 2위의 격차는 좀 근소한 차이인데 비해서 3위와는 격차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1, 2위가 보니까 말이 1, 2위지 0.2%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공동 같아요. 1등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는 잘 몰랐는데 영등포의 아성이 대단하고 앞으로의 이 예전에 그 강남의 아성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확 이 아쉬움이 생기는 게 네. 저희가 지금 한창 열심히 영등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 체감은 지금 5분밖에 지나지 그죠? 않았는데. 네, 저도 이렇게 영등포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표적으로 2030 서울 플랜이라는 도시 기본 계획을 참고를 좀 하시면 미래의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지 대략적으로 좀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의 3대 도심 중 하나인 이 영등포 지역에도 관심을 좀 한 번쯤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런 부동산 재테크도 제가 응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발랄한 마무리였습니다. 저희 성공적인 재테크 저희와 항상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문자도 열려 있고요. 노란 톡방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나보신 지역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려야겠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 TV와 서울경제 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하나 돼도 역시 노란 톡방 QR코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찍어서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